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 있는 비덴트 먼저 간단하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비덴트는 현재 보시면 제가 이 삼각 수렴의 중심값이라고 했던 11,400원을 지금 이탈된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했어요. 어제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면서 같이 비덴트도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고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 이 삼각수렴의 이 추세선을 이제 위로 돌파했었잖아요. 돌파했었고 돌파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눌러줄 수 있냐면 이제 여기까지 눌러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의 위까지 눌러줄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지금 그 비트인포차트닷컴에 그 비트코인 이제 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순서대로 이제 나와 있는 지갑인데 제가 이제 좀 특이한 지갑이 하나 보여서 계정이 하나 보여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14번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주소예요. 이 지갑 55,483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10월 18일 날부터 해서 많이 들어오진 않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순위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18개 19일 날 19일 날 56개 5개 뭐 63개 757개 2.5개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56개 90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가 10월 20일 날 8,888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20일 날 2,000개 그 다음에 38,888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2,000개 21일 날 2,465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근에 거의 10월달 최근에 지금 이 주소로 이 지갑으로 들어온 비트만 지금 55,482개예요. 55,482개. 현재 원화로 지금 뭐 730만원 정도 되나요? 730만원 이라고 하면 얼마죠? 거의 뭐 3,500억 원이 넘겠네요. 3,500억 원이 넘는 거의 큰 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큰 비트코인 양이 지금 들어왔다. 일단 이런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최근 있었던 일인 거예요. 10월 20일부터 며칠 안 됐죠. 10월 20일부터니까 19일부터 지금 24일까지 5일 동안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한 가지 이제 이 17번째 지갑 보여드릴게요. 이 17번째 지갑은 보시면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이제 비트코인 수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이 이 지갑 같은 경우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1000개씩 뭐 500개 1000개 10월달에 1000개 또 1000개 또 23일날 또 1000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냐면 사실 거의 이제 개인들 뭐 저 포함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개미잖아요. 개미고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걱정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5만 개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일 막 1000개씩 집어넣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 뭐 100만 원만 하락해도 그 손해 금액이 얼마겠어요. 근데 보시면 작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비쌀 땐 안 사고 지금 싸니까 사는 이게 아니라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작년 비트코인 상승할 때도 계속 산 거예요. 작년 보시면 작년 12월 8일 날 비트코인이 거의 최고가에 있을 때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주소의 주인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1900만 원도 싼 거고
지금 700만원도 싼 거고 계속 싼 거니까 그냥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이제 주소들 저는 거의 매일 이 리치 리스트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아, 나 같은 개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즈는 물론 비트코인을 뭐 1000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개인분들 중에 계실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 방송 보지도 않을 거야 아마. 왜냐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트코인을 1000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굳이 방송 안 봐도 자기 확신이 확실한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들어갈게요. 예, 비트코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달러고 일봉 차트예요. 예,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죠.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삼각 수렴을 했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선을 이어봤을 때 보시면 15일날 상방으로 돌파하고 지금 눌러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이 200일선과 121선 121선은 터치한 적이 있었지만 200일선 터치한 적이 없었는데 200일선 확실하게 뚫어졌다고 했잖아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선은 지워볼게요. 그럼 추세선을 이렇게 이 8월 13일날 저점과 이 저점을 잇는 것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면 먼저 이렇게 아래로 먼저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탈하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눌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눌러줄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 대신 그 전에 이 6월달 저점 그리고 8월달 저점 이 6월달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까지 눌러줄 수 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 저점까지 훼손하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한번 돌파가 됐으면 일단은 지금 눌러주는데 이 자리까지 눌러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가짐을 이거 또 비트코인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채널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일단 일봉인데 어제 이탈을 했습니다. 살짝 이탈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봉이 이 채널 하단부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이유가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이 이제 돌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봉이 지금 힘이 없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강하게 가려면 사실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아까 비덴트도 지금 내려와줬고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이 채널 그리고 채널 포함 이 추세선까지 일단은 아래로 이탈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봉을 보셔도 예, 이탈된 게 보이죠? 이탈된 게 보입니다. 예, 이탈된 게 보이고 예, 채널이 좀 움직여서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다시 채널 안으로 복귀를 빠른 시간 안에 해주면 그리고 이 15이평선 위로 이제 4시간에서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이제 채널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방 압력이 좀 더 세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더비트 차트 설명드릴게요. 이더비트 차트. 제가 이제 이더비트 차트 엊그저께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 또 횡보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때 아마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50일선 닿는 죄송합니다. 15일선 닿는 위치까지 지금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비트 차트도 하방 압력이 강하다. 이 추세선 포함해서 15이평선, 이제 52평선이 같이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시간 봉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고 있죠. 예,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세선과 닿아 있는 위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점은 제가 이제 목표치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이제 4시간 봉인데요. 4시간 봉인데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눌러줬죠. 눌러주고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여기까지 눌러줬습니다. 추세선 아래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번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저점을 지금 현재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높여놓은 상태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과 52평선이 지금 이 간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이게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15이평선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급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지만 상승이 나오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 15이평선과 52평선이 일단은 골든크로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이때처럼 나왔죠. 그리고 이때 보면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이 이제 거의 이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비트코인 캐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이미 담았었어요. 담았고 이때 정리를 하나도 못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때 정리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현금은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바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려면 비트코인이 가기 전에 대형 알트에서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상승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플 설명드릴게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리플도 현재 지금 보시면 일단 리플 비트 차트고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이고 이렇게 이 추세선이 깨지면서 제가 리플은 적어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지금 거의 지금 추세선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1일날 깨졌네요. 깨진 상태에서 거의 지금 이제 23일이니까 20일 지나고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상승 채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봉 보여드릴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52평선하고 15이평선이 있는데 15이평선이 이제 돌아 나갈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 15이평선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52평선 닿기 전에 그러면 이제 리플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이제 흘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화 가격으로 얼마를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화로 제가 차트를 그려놨는데 원화 가격으로 지금 리플은 현재 이제 522원이에요. 522원인데 원화 차트로는 보시면 이때 이제 51이평선이 깨졌었죠. 깨졌는데 비트 차트로 보면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지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원화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트 시장에서 비트 차트를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꼭 그렇게 보시도록 이제 공부를 하시고 비트 차트에서 지지를 받으면 원화 차트에서 깨져서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원화 차트에서 이제 저항을 본다고 하면 이 645원 라인 근데 이제 뭐 리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때 아래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익 실현을 분할로 하고 싶다고 하면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라인이냐 650원 정도가 일단 저항 라인이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리플도 지금 저점에서 비트가 가기 전에 대형할 때서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 정도 상승을 먹고 정리하는 거는 예, 소량으로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길게 가져가서 이제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10월 23일 날 어제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베네크 BTC ETF 반려 요인 모두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SEC와 회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위해 당국에 허가를 신청한 베넥 측이 오늘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회동을 가졌는데 이날 베넥 측은 지난 8월 SEC의 반려 결정 사유를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SEC가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은 엄격한 규제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지금 선물이 출시됐잖아요. 작년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이미 규제 감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규제 감독 속에 있는데 왜 ETF는 받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BOE 비트코인 선물 그리고 이제 OTC 장외거래 모두 시장에 관리하에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ETF도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장을. 그리고 이제 앞서 상품 기반의 ETP가 허용된 승인된 연장선상에서 가격 조작과 관련된 리스크도 해소된 상태다. 예. 그 SEC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때 반려를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량이 적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어서 시장의 어떤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거래소에서 가격을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반려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다 해결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 하나 이제 코인리스 기사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NYDFS 뉴욕 금융감독청이에요. 뉴욕 금융감독청. 우리나라 뭐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승인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신탁 회사의 운영을 승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뭐냐? 이 블록 인프레스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때 7월 3일날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오픈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진입이 본격화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오픈 준비를 한 거고 실제 이제 뉴욕 금융감독청이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뭐냐면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들이 쉽게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이제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외국 금융기관들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이런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펀드를 뭐 팔고 싶다거나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싶을 때 의뢰를 어디다 하냐면 이제 코인베이스 아까 얘기했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좀 읽어드릴게요. 커스터디란 기존 금융권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각종 업무들을 대행해줌으로써 자금만 있다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이쪽 나라의 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서 승인된 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고객에게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옵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도권 수준의 브로커 딜러 서비스 및 자산 적용 범위를 제공한다.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개인들처럼 뭐 1, 2억 이게 아니라 고객들 돈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법인 자금 이런 거를 최소 몇백억 단위로 이제 위탁을 할 거예요. 이쪽에 코인베이스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기네 돈을 안전하게, 항상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개인들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 그거잖아요. 맨날 거래소 해킹 당했다, 뭐 털렸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사실 해킹, 우리 일반 금융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전화로 하는 피싱, 예, 낚시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로 이제 사기치는, 예,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예, 보이스 피싱 같은 그런 것들은 이미 있어요.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해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개인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개인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대형 이런 100억 단위 아니면 뭐 진짜 더 금액을 넘어서서 1000억 단위 이런 기관들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맡기려면 이게 과연 리스크가 해킹당해서 털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관을 완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염려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옵션이.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좋은 기사 같아요. 예, 이렇게 금융감독청에서 승인을 하고 이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기관들이 자기네 이제 큰 돈들을, 고객들 돈들을, 큰 돈들을, 아니 법인 큰 돈들을 이제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준비가 되고 이제 승인이 됐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돈이 들어오기 거의 직전에 지금 상태 같아요, 저는.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